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문자 포착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이 곧바로 수리했습니다. 야당에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왔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이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이 문자 포착 이후에 대통령실 공지에서는 내부 직원에게 엄중히 경고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고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듯한 의도로 해석이 됐었는데 지금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곧바로 수리를 한 게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강한 질책이라든지 엄중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고 당연히 경질해야 할 일이었고요. 뭐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서 본인이 사표를 냈고 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당연한 조치고 이렇게 빠르게 조치한 것도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더구나 문제가 첫 번째, 이게 민간단체 아닙니까? 자동차 산업협회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 공공기관, 만약 그런 데였다면 뭐 그나마 뭐 좋은 인사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이었다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대통령실이나 이게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민간단체에 대한 인사 이건 개입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사적 루트로 이와 같이 뭐 누구를 추천하고 누구를 뭐 동문이니 아니면 뭐 이런 사적 인연이 있느니 그래가면서 추천했다고 하는 거 이건 참 문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강우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아마 그 정도로 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조금의 그런 뭐 권한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고 또 총무비서관의 자리를 옮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하간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처리한 것 당연한 일이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김남국 의원이잖아요. 전 의원이고 비서관인데 부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만뒀기 때문에 이 몸통이 그만둔 거하고 마찬가지죠. 자신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물러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잘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공직 비서관 등의 공직에 임명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누구는 추천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다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특히 비서실장에게는 당연히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에게 추천하는 것은 뭐 당연지사다. 다만 이번 사건은 공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고 그래서 김 의원도 문진석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했다 사과를 했고요. 다행히도 김남국 비서관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졌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실은 실제로 인사청탁 행위가 벌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김남국 비서관은 문진석 의원에게 김현지 실장, 현지 누나를 언급을 할 수가 있었는가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인 것 같아요. 글쎄요, 참 부적절하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공적 기구에서 이와 같이 뭐 형, 누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적절한 일인 거죠. 기본적으로 사적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적인 이가 커뮤니케이션 오가는 그런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고요. 글쎄 뭐 김현지 실장이 직접 관여한다 인사에 이런 뭐 증거에 없는 거니까 단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왜 김남국 전 비서관이 특히 뭐 김현지 실장에게 이걸 전달한다고 했을까? 의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그냥 김남국 전 비서관이 자신의 어떤 그 뭐 친분, 영향력, 인맥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건지 그 부분은 좀 더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은요, 청탁이 이루어진 것, 벌어진 것 아니다는 것과 조금 배치됩니다. 처음 해명 나왔을 때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한 인사라 그랬거든요. 그 전달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 해명이. 그러니까 전달은 됐다는 얘기. 물론 그 언급된 사람이 임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청탁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김현지 실장든 누구든에게 그런 어떤 청탁, 추천 이런 것들이 좀 전달된 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모든 일이 다 해명이 되었다 이렇게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달했다는 부분이 뭐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어떤 보고 체계를 거쳐서 전달했다는 것인지 뭐 어떤 다른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여튼 핵심은 김남국 비서관은 왜 김현지 실장 현진 원화를 언급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준다는 게 문제란 지적이에요. 일단 뭐 문진석 의원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얘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전달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뭐 국민의힘도 그러고 민주당도 다 그렇죠. 추천은 합니다. 추천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는 못 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언급된 게 학연이잖아요. 뭐 중대 후배다. 뭐 실제 그렇게 다 얘기를 하죠. 아, 내 대학교 동기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변명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학연, 지연, 뭐 혈연 이런 걸로 청탁하는 것은 또는 요청하는 것은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진석 의원께서 부적절하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 요즘에 뭐 김남국 비서관이라든가 국회의원들끼리도 사석에서는 다 형동생을 하고 또 공식적인 자리라도 비공식적인 대화는 형동생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공직자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자를 보낼 때 형, 누나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직의 공정성이 좀 훼손되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호칭을 좀 잘못 썼다라고 생각되고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탄을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사도 아닌 뿐더러 또 총무비서관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인사와 어떤 예산을 관리했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물어봤을 수 있고 또 이런 부탁 받으면 아,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상투적으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늘상 일어나기 쉬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들이 국민들께 공개됐을 때 얼마나 오해와 또 공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좀 더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패널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게 뭐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사석에서는 형, 동생, 뭐 누나, 아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김현지 실장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이번 논란에 대해서 본인은 유탄을 맞았다. 앞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남국 비서관과 누나 동생 하는 사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짜 김현지 실장은 뭐 유탄 맞은 게 맞죠. 본인이 뭐 관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본인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느닷없는 그런 한인 밤중 홍두깨격으로 유탄을 맞은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전 비서관의 경우에 참 그냥 사표로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같은 것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특히 뭐 이제 근데 강호식 비서실장이라든지 김현지 실장에게 이런 것들은 뭐 한 적이 있는 건지 하고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정말 조사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관계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뭐 주위에서 들린 얘기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뭐 그런 걸 할 수 없는데 이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무슨 뭐 누나 한다는 그런 입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뭐 김남국 비서관이 특별히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본인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조사, 감사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리감찰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고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자 이제 뭐 다 김남국 비서관 그만뒀으니까 이제는 끝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김남국 비서관이 왜 김현지 부속실장을 답장에 언급을 했는지, 과거에는 어떤 이런 인사청탁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나 동생 할 사이 아니라는데 왜 누나라고 했는지 등등 밝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뭐 진짜 누나 동생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요. 또 평소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른에 대해서 형, 동생, 뭐 누나 이런 표현을 썼을 수가 있어요. 뭐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도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만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실제 누나 동생을 하는 사이가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김현지 실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유탄을 맞은 게 저러한 청탁이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공직이라든가 뭐 장차관 인사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에 대한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됐을 것이 높다. 그리고 문진석 의원도 혹시 강훈식 실장이 내가 얘기했다라고 부탁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줘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더더욱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뭐 이게 뭐 형 동생 하는 사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누구와의 혈연, 지연, 학연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추천받고 그리고 임명되는 그러한 정부로서 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남국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문진석 수석 부대표 논란 이틀째에도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고요.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 조심하겠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이 사안의 엄중함, 심각성에 비추어서 결코 길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과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원내수석 부대표는 원내대표 다음에 그런 중요한 당직 아니겠습니까? 야당과 늘 또 협상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한 당직인데 그냥 공식 성세 안 나와버리고 기자들 회피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건 공적인 자리를 담당하는 공적인 인물로서의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분명히 나타나서 뭐 그냥 해명을 하든지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그런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런 이 해명 달랑 넣고 모든 사태가 다 문제 잠잠일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은 분명히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본인의 거취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 뭐 제가 사퇴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게 본인에게도 훨씬 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당사자가 저희 TV조선에 나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취해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는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던 동료 비서관님들께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거기에 뿐만 아니라 뒤에 안 돼요라는 말까지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술에 많이 취해 있긴 했지만 반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한다는 점,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떠올린다는 점만으로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성 입장에서도 말하기 힘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를 또 피해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좀 신중해야 되고, 또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장경태 의원도 자신의 방어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서로 간에 좀 취한 상태에서 여성도 장경태 의원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또 장경태 의원도 부적절한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런 처리 같은 것들을 좀 경찰에 맡기면서 자신의 입장도 서로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로서 그 당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고요. 마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피해자다, 또 누가 가해자다, 그리고 그 입장을 바꿔서 또 서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차 가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방어할 수 있는 아예 방어 방법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당시에 그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사건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은 다음에 어떤 서로 간의 행동에 대해서 제어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건 통상적인 어떤 성추행 사건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대개는 이제 성추행 사건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완전히 엇갈리면 정말 진상이 뭔가 확실히 파악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건 좀 영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좀 찍는 그런 영상이 있고 당사자 육성이 거기 있고 녹음돼 있고 왜 손이 거기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있고 안 돼요라는 것 얘기가 있고 또 목격자 증언들도 있습니다. 목격자들도 있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증언도 있기 때문에 이건 대체로 조금 뭐 진상 파악은 어렵지 않은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제 뭐 분명하게 어떤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되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재판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당사자인 그 장경태 의원이 너무 지금 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때 좀 겸허한 자세로 사건의 진상이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지켜보겠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상대방을 막 무고로 고소하고 이렇게 사건을 더 키우는 것은 나중에 정말로 어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본인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온다. 조금 자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추행 피해자는요, 사건 발생 1년 만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남자친구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못했었고요. 그리고 권력이 있으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됐고 고소를 했을 때 그 상황을 상상을 했을 때 너무 좀 무서웠고요. 장경태 의원이 보도 직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피해자가 이 사건을 1년 뒤에 고소한 게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피해자가 직접 증언을 한 겁니다. 당시에 남자친구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이 있었고 굉장히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마치 이제 여성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면서 1년 뒤에 고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뭔가 보복성으로 뭘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뭐 6개월 후에 했냐, 1년 후에 했느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피해자가 스스로 참고 있다가 어떤 힘이 들어서 고소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늦게 고소했다는 것만으로 또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뭐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어디에 근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자칫 잘못하면 뭐 2차 가해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냉정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뭐 이 피해 여성이 다른 성폭력 사건이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까지도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건이 장경태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비서관에게까지도 수사의 범위가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장경태 의원도 좀 더 냉정하게 물론 뭐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매도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힘들지만 만약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무혐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의심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서로 간에 냉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의원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무마하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화를 낸 사실 자체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저를 위해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하신다는 분이 왜 1년 전에는 고소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지금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장경태 의원이 데이트 폭력을 문제라고 봤다면 1년 전에 목격을 했을 때 고소를 하지 왜 1년 뒤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하느냐. 장경태 의원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준 것 같아요. 글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만약 장경태 의원 주장대로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면 그 여성과 피해 여성과 남자친구 사이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피해 여성과 장경태 의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본질적으로. 근데 그걸 뭐 설사 뭐 남자친구와 그 피해 여성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그건 전혀 관계없는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속된 말로 물타기 하려는 것이고요. 피해자 얘기처럼 그때 그 데이트 폭력 상황을 목격했다. 예. 그 남자친구가 그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그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경찰에게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여성을 이렇게 가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마땅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면 더더구나. 근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니까 얘기하는 것은 전 본질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피해자는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장경태 의원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내놓은 말들, 여성이 장경태 의원 어깨에 손 올리는 거 보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말들을 두고 2차 가해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 시청자들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보여주다 보니까 여성도 만취해서 장경태 의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에 끌어들이네? 저것도 성추행 아니야?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저는 좀 이런 부분은 석연치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 정말 추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반 상식적으로는 바로 이걸 제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영상을 찍은 후에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좀 부분이 있었어요. 이건 또 남자친구의 어떤 행동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논란들이 여러 가지의 상황에 있어서 하나의 조각, 한두 개의 조각만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결과와 무관한 어떤 가해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예. 어떤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서로 간에 냉정하게 자신의 입장 표면도 절제돼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피해자의 TV조선 인터뷰가 방송된 뒤에 장경태 의원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다라면서 자신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내놓은 입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방송을 봤는데요. 여러 차례 이게 그 방송에 나온 것처럼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폭력 상황, 성추행도 마찬가지. 이런 데서 참 어려운 상황에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2번, 3번, 4번 막 자꾸 되풀이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대개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다름이 없다 서로 모순이 없다 이러면 대개는 다 인정되거든요. 당사자 증언만 있다 하더라도. 예. 아까 말씀드린 증거가 있습니다. 많이. 그것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장경태 의원도 조금은 여기서 뭐 수사기관의 어떤 그 수사를 지켜보고 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 이 정도 하면 될 텐데 자꾸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나 고소장까지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사태를 점점 더 키운 일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